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 부실 문제가 발생하여서 빠른 시일 안에 구조조정과 원만한 해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채권단의 결단과 구주주의 판단에 의해서 매각이 결정됐습니다. 최근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별 부실 기업을 신속히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거 부실을 털어내고 구조조정과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비라고 말하였습니다. 거기에 선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대주주 책임과 이해관계자 고통분담, 독자 생존 능력 확보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칙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 23일 채권단은 영구채 매입으로 5천억 원, 신용한도로 8천억 원, 스탠바이 LC로 3천억 원 정도를 아시아나항공에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매수자는 총 1조 6천억 정도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그래야만 유동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채권단과 금호산업, 이 두 축인 부실 책임 주체들은 구주 매각과 유상증자 플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이 보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부실 주체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것을 새로운 매입자에게, 매수자에게 전가시키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채권단의 담보주식 아시아나 주가 부양을 통해서 주가 부양으로 3, 4배나 되는 자본을 확충하겠다는 그런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본 확충에 적어도 1조 6천억 이상, 그러나 2019년에 부채 상환으로 1조 7천억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본다면 매수자가 관심 없이 보는 내용에는 채권단이나 금호산업이 매각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문지상이나 각종 포털에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주가는 4,000원, 평균 주가가 4,000원, 최저인 경우는 3,500원 정도, 최고 주가는 4,500원 정도에 형성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1주당 5,000원으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다 치더라도 1조 원이면 충분한 금액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고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납니다. 또한 부실 주체들이 책임을 지고 50% 정도의 책임을 전가한다면 5천억 정도의 자본 출자로 충분히 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는 결론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채권단과 금호산업인 구주주들은 현재의 주가 수준인 7,700원 정도의 프리미엄을 더해서 1조 6천억이나 2조 원대의 자본 출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자 입장에서는 자본 확충 후 최소 4조 원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9년 4월 23일 채권단 이전에 채권단의 발표를 내용을 보면 채권단은 자금 계획으로 5천억에서 1조 사이를 지원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초 아시아나항공이 요청한 지원금 5천억 원이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말했던 채권단이 매각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즉각적으로 자금 계획으로 5천억에서 1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기존 주주한테 5천억을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매각이 결정되자마자 영구채로 5천억을 지원을 하고 그 외에 자금도 지원을 해서 안정적으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채권단은 2019년에 아시아나가 지불해야 되는 채무 부분이 1조 원대라고 말하면서 아시아나의 차입금은 약 3조 5천억 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주는 매각을 하고 신규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회사를 제3자에게 매각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산은과 인수자는 프리미엄 등 구주 가격을 낮춰야 이후에 유상증자 등 아시아나항공 정상화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매각이 신속하게 결정되면서 그 부분을 신문이나 포털에서 공공연하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구주주들이 갖고 있던 주가가 폭등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1년치 주가를 보면은 2018년 4월 이후로 계속적으로 회사의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채 리스크가 높아지고 회사는 점점점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의 리스크가 부각되면 바로 주가는 하락하고 더 이상 회사의 주가는 회복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현재의 아시아나항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3월 중순 이후에 부채 리스크가 극대화됐을 때 떨어진 주가가 그 이후에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4월 12일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설이 나오면서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4월 15일에 매각 확정 발표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은 거의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 날 주가는 연고점을 찍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는 그 전에 매각이라는 부분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취매를 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한 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금융당국이나 관련 기관에서 철저히 파악하고 검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채권자와 구주주는 엄청난 이익을 보았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매각이라는 이슈를 통해서 구주주와 채권단이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갔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매수자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연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리스 회계 기준이 변경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리스크가 점점점 커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노출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은 2019년부터 시행되는 리스 회계 기준을 전면 개정안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리스 회계 기준이 변경되는 부분은 그동안 금융 리스와 운용 리스 부분에서 금융 리스는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식함으로 인해서
부채에 대해서 회사가 외부에 공표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금융리스에서 갖고 있는 부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지만 운용리스는 특별히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회사, 특히 해운과 항공, 유통업에서는 부채 리스크, 부채 부분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리스를 많이 이용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감원 관계자는 리스 이용자가 부채 비율을 낮출 목적으로 거래를 설계해 운용리스로 회계 처리하면 재무제표 이용자는 해당 리스 이용자의 실질적인 부채 비율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그 점에서 2019년부터는 리스 회계 기준이 변경되면 운용리스 부분에 대해서도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채 비율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을 산정했을 때 아시아나항공은 굉장한 위험에 노출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018년 아시아나항공 재무상태표에서 발췌된 금융성 부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부채만을 본다면 이 유동부채 부분은 2019년에 상환 예정인 금액입니다. 1조 3천억 정도가 됩니다. 관계당국에서는 1조 원 내외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는 기타 금융부채 부분이 빠져 있었고 또한 운용리스 최소 수수료 부분이 4천억 정도 되었었는데 그 부분까지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까지도 다 합친다면 1조 3천억 플러스 4천억 정도 해서 1조 7,300억 정도가 2019년에 실질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이 부담해야 될 부채 비용이라고 금융비용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또한 2019년 리스 회계 방식을 2018년도 재무상태표에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된다면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비율은 무려 1145%, 부채 총계는 8조 6,666억 정도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과도한 부채 비율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에 엄청난 리스크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 마지막 카드로 회사를 매각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판단해 봅니다. 그래서 2019년에 부채와 자본 계획을 토대로 이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매각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019년에 아시아나항공은 1조 7,300억 정도의 금융 부채를 상환해야 하고 2020년 이후에도 4조 원 정도의 부채를 상환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합계는 5조 7,600억 정도입니다. 만일에 아시아나항공이 자본 확충으로 1조 6천억에서 1조 8천억 또는 2조 원 정도의 자본 확충이 이루어진다면 자본은 2조 5,600억 정도, 부채 총계는 7조 원 정도로 예상하게 되겠습니다.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큰 그림에서 혹시 채권단과 구주주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매각 발표를 성대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별 부실 기업은 신속히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과거 부실은 빨리 떨어버리고 구조조정과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대주주 책임과 이해관계자 고통 분담, 독자 생존 능력 확보라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나 항공 매각에서 보여지듯이 채권단과 금호산업인 구주주들은 전혀 아시아나 항공 부실에 책임을 안 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구주 매각을 단행을 하고 아무런 감자나 아니면은 어떠한 책임이 없는 유상 증자 플랜을 가지고 아시아나 항공을 매각하려 한다라는 부분은 매우 우려스럽고, 또한 매수자들이 왜 아시아나 항공에 관심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도하게 비싼 회사 금액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남는 4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부채, 이 부분을 다 보더라도 아시아나 항공이 순조롭게 매각되기 어렵다는 부분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자와 매도자 입장에서 아시아나 항공의 매수가, 매도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나 매도가가 5천억대에 이르렀을 때는 매수자 입장에선 프리미엄을 준다라고 보기에도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주가가 4,000원, 3,500원, 4,500원, 그래서 발행 기본 5,000원보다는 훨씬 더 프리미엄이 붙은 금액으로 액면 발행을 할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을 본다라면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나 5천억대는 자본을 확충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자 입장에선 매각 발표 이전에 회사 상태의 조건으로는 그래도 괜찮은 금액이고, 그러나 추가 자금을 지원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으며 상환 위기가 계속된다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매수 매도 가격이 1조 원일 때에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적당한 프리미엄과 부족한 자본을 어느 정도 확충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조 원 이후에 4조 7천억 정도의 부채를 어떤 식으로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매도자 입장에선 매각 발표 이전에 회사 상태에서 나쁘지 않은 조건이며 추가 자금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재원이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만일에 매수 가격이 1조 6천억대가 된다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비싼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또한 적당한 자본 확충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이 금액이라면 매도자는 특별한 자금의 지원 없이 무난하게 아시아나 항공의 새로운 성장 또한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며, 또한 선제적으로 매각 발표를 통해서 주가를 부양시키고, 그리고 매도자인 채권단과 구주주에게는 엄청난 선물을 주면서 회사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만약에 매수와 매도 가격이 2조 원대가 된다면 매수자는 매우 비싼 프리미엄과 넉넉한 자본 확충을 이룰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매도자 입장에선 선제적으로 매각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주가를 부양시켰고, 그로 인해서 비싼 가격에 아시아나 항공을 매각할 수 있었으며 채권단과 구주주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아주 럭키한 금액대가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자금 지원은 특별히 필요가 없을 것이며
2019년에 금융부채 상환에 필요한 1조 7천억을 충분히 메꿀 수 있으며 여유자금으로 3천억 정도를 더 회사에 유보시킬 수 있는 그런 금액대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매수자와 매도자, 이 두 그룹 간에 엄청난 금액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매수자 입장에선 1조 원 정도가 가장 좋은 금액대, 아니면 5천억대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시아나항공의 현 재무 상태라 보여집니다. 매도자는 1조 6천에서 2조 원대의 자본 확충을 기대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매각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